위약금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거주자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절세와 탈세의 그 경계선을 넘나든 행동을 법원이 부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해 주셔서 위약금을 감액해가지고 국부 유출을 최대한 적게 해달라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도깨비, 오늘도 얄미운 그 아저씨 사진 갖고 왔습니다. 그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야, 정말 절세 전술만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금과 축구, 그리고 그 얄미운 아저씨. 아저씨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무슨 계획? 절세 전술. 근데 이렇게 계획 잘 세우는 분이 그 아시안컵에서는 조금 축구 전략, 본인의 본업에 있어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글쎄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결과야 뭐 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벤투 감독처럼 딱 그 전술 전략, 딱 그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리더십이 바로 감독들한테 요구되는 자질인데, 아니 그런 자질을 발휘하지 않고서 그런 엉뚱한 이 절세 분야에서만 그거를 발휘해서 이번에 그 위약금 논쟁에 있어서도 위약금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상당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평생 모아봐야 근처에도 못 갈 액수를 원래는 세금을 떼야 되는데 그 세금도 거의 뭐 안 뗀다고 볼 수 없지만은 엄청난 이 절세 전략으로 많은 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럼 어떤 과세 혜택을 받냐? 바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싫잖아요.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뭐 세금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이게 월급 명세를 보면은 이게 세전 금액은 이게 앞자리가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특히 이제 소득세, 그러니까 뭐 다른 세금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피땀 흘려서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을 갖다 바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세율이 보시면은 이 과세 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의 총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봉 의미하는 거지. 연봉 1200 이하 6% 쭉쭉 가서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5억을 초과한다면은 이제 40%나 세금을 떼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소득세만 생각을 한 거니까, 다른 뭐 여기에 붙는 여러 가지 뭐 지방세 다 합치면은 내가 이제 5억 이상 벌면은 절반을 뜯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뭐 누진 공제 이런 거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율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연봉 20억이니까 어디 속하겠어요? 여기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약금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녀 임기 동안에 보장되었던 이제 자녀 연봉이 합계니까 이제 그것도 소득세금이라. 물론 이제 야 네가 무슨 놈의 근로를 했는데 소득이 있었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자녀 기간 동안 다 근로한 걸로 치고 축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소득세가 부과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씨 우리가 뭐 70억이고 50억 60억이고 이 자녀 기간 동안에 위약금을 주는 것도 이제 얄미워 죽겠는데, 최대한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 뭐 국고에라도 충당을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 보시면 지금 70억 정도의 위약금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국내 거주자, 자 국내에서 내국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에서 세금 34억, 국민건강보험료 5천만 원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건보료 없이 5천만 원 마이너스 세금만 10억 4천만 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그럼 병원에 안 갔나? 하도 미국에 많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누릴 혜택을, 의료 혜택,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왜? 비거주자,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의 국적 기준한 게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거주라는 거는 실제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일본 여행 갔어. 그럼 일본에 그때 그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거주 기간은 그만큼 빠지게 되겠죠. 3박 4일 일본 여행 갔으면 3박 4일 정도의 기간이 대한민국 거주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건보료 낼 필요 없고, 종합소득 합산해서 신고할 의미가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종합소득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근로소득 그 더글로리에서 그 누구냐? 이사라인가? 맞아, 이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이사라가 최혜정한테 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무시하는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최혜정은 스튜어디스였고, 스튜어디스의 연봉이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비하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당연히 세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절대값도 그 과세 표준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이 연봉 20억이나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이게 뭔 소리야? 자, 위약금은 상시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22% 세율 원천수가 끝이다. 근데 이제 아까 아니 아까 법도개비 아까는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이거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거주자냐 비거주냐를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비거주, 이분이 왜 비거주자일까? 아니 대한민국에 뭐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K리그 경기도 직관하고 유소년 선수 좀 길러내고 하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기 끝나고 다 미국 가서 사실상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린스만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이제 의율이 됩니다. 자, 만약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다시 내야 된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위약금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일시적 기타 소득 22% 세율로 원전 징수를 하면 되지만, 거주자로 이제 판단될 경우에는 이 기타 소득 22% 세율을 기타 소득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의율이 되지만 세율이 22%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타 소득으로 잡히든 상시적 소득으로 잡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소득은 소득인데 거주자인 경우는 이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니까 최고 세율이 49.5%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세율 49.5%. 그러니까 세율이 거의 더블 이상으로 뛴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내국인 감독을 선임하거나 외국인 벤투 감독님을 우리 경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벤투 감독님은 거의 대부분 일산에서 아마 그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거주로 잡혔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위약금을 받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 49.5%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뜯기는 거고, 내가 이제 건보료까지 뜯기는 거니까 이제 사실상 뭐 위약금 중에 절반은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는 뭘로 구분할 거냐? 국내 체류 기간, 거소로둔 기간이 이게 1년이 365년 절반인 180일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1년에 182일 동안 거주하고 나머지 183일은 미국에 있다. 그럼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구분돼서 한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인데 대한민국에 머무는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도 않으니까, 또 24년 2월 해임됐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제가 뭐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비판하는 취지가, 당신 대한민국 감독이었으면은 당연히 대표팀 경기 챙기는 거는 맞지만, 야 대표팀 감독의 역할이 뭡니까? 대표팀에 뽑힐 만한 우수한 선수를 선발을 하고, 그런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감독 본인 돈으로 직접 검증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수를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그래 해외파 무슨 뭐 토트넘, 뭐 울버햄튼, 뭐 PS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뭐 해외파 선수들 제한이 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기 때문에 결국 K리그에서 뛰는 우수한 선수들을 또 대표팀에 발탁을 해서 주전 경쟁을 시키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스카우트들을 눈에 들어오면은 또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부여된 결코 경하지 아니한 의무인데, 벤투 감독은 그걸 훌륭히 수행했다는 거죠. 옛날 히딩크 감독, 박지성도 마찬가지. 박지성도 물론 그때는 뭐 일본에서 뛰고 있고 했긴 했겠지만은 월드컵 이후에 네덜란드 갔다가 이제 맨유로 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거주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얘기는 야 대한민국에 아니 좋아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보고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결국 운동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를 뽑으면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뭐 데이터 활동량이 어떻고 패송이 어떻고 해도 직접 이 사람이 어떻게 탈압박을 하고 패스를 하고 슛을 하느냐를 이제 감독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K리그 경기를 아무리 뭐 중계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시차도 다르고 또 경기장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주 기간의 요건을 계약서에 넣어놨을 텐데 1년에 반도 안 있었다는 거지. 아시안컵도 있었고 카타르 월드컵도 있었고, 그렇죠? 아닌가? 카타르 월드컵은 그 이후였나요? 하여튼 제가 뭐 축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계속 친선 경기도 있었고, 아시안컵에다가 맞아 월드컵 예선이 있었죠. 물론 월드컵 예선은 외국 가서 한다고 하지만은 뭐 대표팀 훈련은 한국에서 할 거 아니고, 또 대표팀 선발 같은 것도 다 한국에서 할 텐데, 안에 1년에 반도 없었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반도 없는 것 자체는 어떤 감독으로서의 자질이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얄밉게도
그러니까 자신이 꿀을 빨면 빨수록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내한테 세금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세법이 왜 이런 거를 두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면 벤투 감독님 같이 국내에서 열심히 그 감독으로서 의무를 소화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얄미운 놈들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유인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아야 이거 내가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축구 전략 없지만은 절세 전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셨겠죠. 야 이거 1년에 반 이상 있으면 오히려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될 판인데 그 세율이 49.5% 훨씬 높다고 한다. 그럼 내가 오히려 대한민국 없어 미국에서 띵까띵까 캘리포니아에서 놀고 있으면은 야 오히려 나 돈 더 많이 버는데 과세하고 나면 내가 돈 더 많이 남는데, 게다가 내가 이거 나 최대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잘리면은 나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 안 하면서도 어쨌든 이 거주자로서 비거주자로서 혜택을 누리고 다 누리고 위약금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감독이 봐도 그런 유혹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들이 이번 그 아시안컵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23년 9월, 10월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벤투 감독의 논란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세금 전술이란 말을 쓸 정도로 이 비거주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시안컵 전에도 야 너 대한민국 대표팀 왜 한국에 1년에 반도 없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이 이면에는 이런 세금 전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날카로운 지적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아까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거주자란 다시 말하면 국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대표팀 감독에게 제공되는 어떤 거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좋은 숙소겠죠. 고급 레지던스나. 그것도 거소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이 사람이 거소, 머무르는 거, 하루 잠도 자고 똥도 싸고 밥도 먹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야 대표팀 감독 숙소가 존나 좋은 데 있는데 이걸 183년에 반도 없으면은 야 그 관리비 누가 내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 낭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금 낭비가 이렇게 위약금도에서 그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과세도 49.5% 혜택도 이 과세 49.5% 세율도 적용 못하고 22%를 적용하는 거니까 얄밉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 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 원천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아니 클린스만 감독 노동자냐, 노동자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당연히 없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49.5% 합산의 과세라는 게 소득별로 분리해서, 그래 너 위약금은 너 일시적인 기타 소득이니까 22.2%를 분리하여 과세 땡. 클린스만 감독이 삼성전자 주식 엄청 사가지고 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받아도 다 분리 과세. 얄밉다 이거죠. 물론 뭐 절세라는 게 나쁜 건, 저도 절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세를 위한 국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절세고 뭐가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당신이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수이고 감독이었으면은 그 감독으로서 당신이 절세하려고 감독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발전시키라고 데려온 감독인데, 그 본질을 잊고서 이렇게 절세만 찾고 다니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참 지금 보시면은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 이거 축구 이거 또 굿즈 사면 비쌀 텐데 이거 입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20억이니까 이 이상의 세율을 받을 텐데, 뭐 저도 제가 어디에 속하나 봐서 못 드리겠지만은 저도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뭐 더 많이 벌고 싶지만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이쪽쯤에 속하시겠죠. 이 5억이 저도 뭐 5억 근처에도 못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더 소득세를 높이는 거는 거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뭐 노블리스 모르겠다. 하여튼 뭐 돈을 더 많이 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소득세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비거주자 거주자 이것도 아니 그렇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면은 비거주자는 너 대한민국에서 종합소득 더 내려가면 오히려 비거주자들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주재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해외 주재원들도 국내 법인에서 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해외 유학 가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자기 사업체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나 해외에서 세금 다 내는데 대한민국 종합소득 또 내야 돼라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183일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 또 해외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또 해외에서 적어도 1년에 반 이상을 있다고 하면은 우리 비거주자로 널 간주해가지고 분리소득 분리과세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크리스만 감도 이걸 역이용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가족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생활 기반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나 그런 매출은 1년에 반 이상 해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너 세금 냈으면은 국내에서는 조금 혜택을 줄게. 그러니까 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여라. 뭐 이런 취지로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준 건데 이 크리스만 감독 같은 사람이 역이용한다 이거죠. 역이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얄밉고 그런 얄미운 것들이 축구 국가대표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 결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은 그 위약금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거주자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절세와 탈세의 그 경계선을 넘나든 행동을 법원이 부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해 주셔서 위약금을 감액해가지고 국부 유출을 최대한 적게 해달라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로 항상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 덜어드리는 법도깨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